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아침, 저녁엔 아직까지 좀 쌀쌀하긴 하지만, 낮 기온은 완연한 봄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너무도 지금 연일 이제 해외 쪽에서 또 심각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와 코로나 이전으로 나눈다고 얘기할 만큼 충격 여파가 큽니다. 그 여파는 우리나라 경제, 경기,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포함해서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집값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통찰력을 발휘하실 분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에게 좋은 정보와 지식 주시는 분입니다. 주식회사 도시건강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곽 대표님, 곽 대표님이 예전에 이제 그 전망이 나오려면 과거치가 통계나 바탕이 돼서 그걸 이제 분석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전망 예측이란 말을 쓰잖아요. 예, 예. 오늘 곽 대표님과 주제여서 제가 인터넷하고 유튜브 이런 데를 좀 검색해 봤더니 마치 2000년 초반에 지금 양상 같아요. 그때 경기가 조금 안 좋았을 때 폭락론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후에 이름을 붙인 폭락론자들이 득세를 하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항상 시기별로 있었죠. 예, 그렇죠. 요즘도 보니까 오늘 제가 검색한 걸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 급락, 폭탄 돌리기, 부동산 폭탄 돌리기가 끝났다. 초급매물 쏟아진다. 연일 꽤 많은 조회수가 나오고 꽤 많은 구독자가 있는 분들이 이제 이쪽을 저희가 올해 20년 이상 부동산 하셨던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하셨던 분인지는. 근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유튜버신데 그런 여러분들이 이런 폭락론자들이 되셨더라고요. 예. 지금 좋은 전망을 나올 거라고는 기대는 안 했지만 기호지세다 라는 말을 쓸 때처럼 원래도 이런 얘기를 15년, 16년도 또 하던 분들이었잖아요. 근데 계속 이런 얘기는 이제 조금 더 면역이 생기가 좀 이제 충격파가 커지는 거죠. 단어 선택이라는 이런 것들이요. 예, 예. 곽 대표님이 코로나 후에 집값 전망 어떻게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시죠. 지금은 그냥 단순한 집값 전망에 큰 의미가 없지요. 예. 왜냐하면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거기에다가 또 내일이 총선인데요. 맞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는 게 많고, 또 코로나 전개 방향에 따라서 세계 각국 정부 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집값의 방향도 바뀔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안개 속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집값이라는 요 부분이 전체 경제를 놓고 보면은 일부분에 해당되는 거라서 지역적인 문제죠, 정말. 예. 그래서 이거를 전망하는 게 사실 조심스럽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전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전망을 하기는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대면 접촉을 하는 이런 산업들이 많이 쇠퇴하고 언택트 산업, 이게 만나지 않고 예. 하는 산업들이 증가할 거고, 또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상태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는 이런 여파로 인해서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고, 하여튼 여기 얘기하자면 끊임없이 맞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서도 보면은 또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주가는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국 집값으로 보면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집값이 떨어졌다는 증거들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예. 최근에 주간 집값 동향을 봐도 서울 아파트도 이제 제로 수준 정도로 왔고, 또 전국적으로도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아직은. 예. 그런 과정에서도 또 수도권은 아직도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경우의 수로 나누면은 코로나가 뭐 계속 확산된다거나 또는 머지않아서 2차 웨이브가 시작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아마 전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요. 뭐 경제계 붕괴라고 단어를 써도 될 만큼 큰 영향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동향을 보면은 이제 3월 한 말경부터 이렇게 주춤주춤 하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예, 예. 또 꺾이는 듯 하다가 증가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 거의 정점 부분에서 이 확진자라든가 사망자들 신규 발생 건수가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서도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또 뭐 미국 뉴욕 주지사라든가 예,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더 크게 확산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망을 좀 폭을 좁혀서 코로나가 이제 추세적으로 정점을 찍고 어느 정도 감소하면서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간 경우 예, 예. 그런 경우를 가정해서 집값을 전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비를 해야죠. 어쨌든.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긴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 이제 움츠리고 있던 경제가 다시 확산 국면을 맞는다. 또 여러 가지 세계적인 경기 부양책들 이런 것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 자산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런 전망도 있는 반면에 워낙 지금 경제가 내상을 심각하게 입었기 때문에 예, 예. 뭐 기업이라든가 가계 도산 이런 것들이 크게 일어나면서 대공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아주 극명한 전망들이 있어요. 예, 예. 우리가 과거하고 비교해 볼 때 예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염병들, 예, 예. 전염병들도 보통 한 2달 정도 지속됐거든요. 그랬죠. 예. 지금 만약에 이걸 정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뭐 종식은 아니더라도 감소로 돌아선다면은 과거 뭐 메르스나 사스 때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경제도 정상으로 돌아올 텐데 한국 집값, 특히 뭐 이렇게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값으로 범위를 좁혀 생각해 본다면은 예.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변수는 그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맞습니다. 싶어요. 자영업자들은 뭐 코로나 이전에도 뭐 IMF 외환 위기 때보다도 더한 극심한 침체를 겪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200만 명이 넘는 그 자영업자들이 그 정부의 섣부른 경제 정책들 때문에 거의 뭐 다 도산 위기까지 다 갈 만큼 힘들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매출이 뭐 그러니까요. 90%, 80% 감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가게 문을 닫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이 이제 몰락 때문에 예. 그 급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사실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소상공인 대출 정부에서 뭐 예산을 한 12조 정도를 만들어서 대출을 실행했는데 그 줄서기를 한다는 기사를 보셨을 예. 겁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채워서 뭐 1인당 한 3천만 원씩 이렇게 대출을 해줬는데 이제 지금 거의 이제 소진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긴급 자금을 지원하면 그건 또 이제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던지는 매물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이제 그렇게 돼서 급매물이 막 쏟아지지 않으면서 시장이 정상 구도로 돌아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과거하고 비슷한 양상이 다시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V자 들어요. 반등이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V자까지는 아니고 예. 당분간의 침체는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침체 기간은 아마도 5월에서 6월까지는 침체기를 겪지 않겠나 예.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기존 이제 11, 16 대책에서 우리가 발표했던 내용 중에 이제 양도세 중과 한시 예, 예. 유예 6월 10일까지죠.
이 부분이 그 강남 아파트 가격을 끌어내리는데 일조를 했지만 그렇죠. 또 전반적으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전체 소유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예. 그 개중에서 보면은 강남 아파트를 던지기 싫은 분들은 6월 말 이전에 좀 싸게라도 뭐 강남 이외 지역에 매물을 내놓겠다 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예, 예. 이렇게 이런 그 좀 가격을 낮춰서 내놓는 매물이 있는 한에는 집값이 반등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예, 예. 우리가 과거에 그 서울 아파트 값이 예.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최근 5년간 상승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예, 예. 근데 왜 상승했는지를 따지고 보면 예. 그 사이에 지난 5년간 경제가 좋아져서 집값이 뛴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예. 또 지난 5년간 서울이 입지가 더 좋아져서 집값이 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달리 변한 게 없는데 왜 올랐죠, 진짜? 왜 그렇게 됐느냐를 잘 따지고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이유거든요. 예. 또 그 이유는 앞으로도 비슷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거죠. 첫 번째, 그 2014년 말부터 집값이 뛸 때 양상은 뭐였냐면은 전세가 많이 올라서 매매가의 근접함으로 인해서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리는 맞아요. 구조였었어요. 그랬었죠. 예. 그러나 이제 2017년 하반기 이후에 집값 상승 양상을 보면 단류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전세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금을 특히 양도세를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시장에 매물 공급이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추세적인 문제로 이제 접근이 된 거네요. 공급이 그렇죠. 딸린. 저는 그 두 가지 이유로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매매가 상승, 네. 전세가 상승에 따른 매매가 상승. 그 다음에 나온 17년 하반기 이후의 상승장은 이 세금을 강화시킨 것 때문에 그 매물 공급이 줄어들고 그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뛰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예, 예. 그런 비슷한 양상이 사실 올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전세 면에서도 지난 2017, 18, 19년에 그 입주 물량 기간, 입주 물량 풍부한 시기를 지나왔어요. 이제 양상이 끝났죠. 이제 그 얘기 이제 못 하죠. 앞으로 예. 뭐 적어도 한 3년 내지 4년간 공급이 없죠. 입주량이 예.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럼 전세난이 시작이 될 거고요. 또 6월 말 이후에 양도세 중과세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그렇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은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은 한 14년도 말이나 15년 초 정도의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리는 양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때하고 지금 바뀌어 있는 건 뭐냐면 그때는 종부세가 굉장히 약했는데 그렇죠. 지금 종부세가 강화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14년 말 15년에 이렇게 보면은 외곽 지역들 저가 주택들이 가격이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후반전 네, 전반부가 시작됐던. 그때는 이제 전반부의 시작이었고 지금 이제 후반부의 시작인 겁니다. 다시 전세가 뛰면서 저가의 그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리는 양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고가 주택으로 상승이 전이되는. 그래서 저는 뭐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은 후반전의 양상이 다시 한번 뭐 우리 예측했던 대로 그대로 벌어지지 않을까. 가장 큰 변수가 이제 이번에도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유력 타칭 대권 주자인 한 분은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발언과는 다른 얘기를 이게 돌출 발언인지 아니면 계획된 건지는 잘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책의 근간이 지속성이잖아요. 예측 가능한 지속성일 텐데 그런 걸 다 무너뜨리는 발언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종부세 문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거 뭐 종부세 계속 지속되고 양도세이고 뭐 정책에 유력 대선 정치하는 분들 말 한마디에 바뀔 수 있다면 이건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내용이 이 총선을 앞두고 나왔다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뭐 중요도를 높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표 이번에 선거 때문에 예, 총선이 굉장히 이번 총선이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총선이 사전 투표가 굉장히 투표율이 높았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뭐 내일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전체적인 투표율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그래야 되겠죠. 하고 이번에는. 있는데 예, 예.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좌우 대립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공동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건지 아니면 그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건지가 아마 이번 총선을 통해서 결과가 드러날 것 같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방향이든 결국 우리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뭐 책임을 져야 되겠죠. 선택을 그렇죠. 한 우리 거예요. 국민들이 결국 그럼요. 책임을 지게 네. 되겠죠. 제가 후배들하고 그런 얘기, 저희 이제 친한 후배들이 두 명이 이제 같은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저는 기승전 결론은 그겁니다. 어떤 선택이든지 국민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고. 그럼 결국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거고, 개인의 취향은 우리가 서로 존중을 해줘야 그럼요. 되니까, 그거는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부양책이 지금 뭐 정부 재정 지원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뭐 국민 세금 뭐 둘째 치고 일단 갖다 써야 되는 상황이 왔으니까 뭐 그거를 탓하고 싶은 마음은 일도 없지만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어쨌든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지금 거의 절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온 전신에 붙여놓은 프랜카드는 전부 청신호라는 공공임대, 공공자 붙은 주택을 이번에 그 로드맵 보셨어요? 2.0? 그 주거복지 로드맵 2.0이 나왔는데 700만 호를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거잖아요. 별로 믿기지는 않아요. 그럼요. 우리가 대한민국 부동산 주택 공급의 역사라고 할 때 제일 큰 사건이 200만 호 노태우 대통령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 앞전인 전두환 정부 때 500만 호를 추진하다 달성을 못했지만 200만 호는 분명히 달성을 했었죠. 그 200만 호도 5개 일기 신도시라는 게 지금 이제 생기게 된 그 직접적인 영향인데 그거를 공공임대를 700만 호 공급한다는 말은 아까 말씀 이거는 시장 경제를 1은 아니고 한 10도 인정 안 하는 정말 정책 아니겠습니까? 공공임대를 700만 호를 공급하면은 이제 그 LH나 SH공사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그거는 뭐 한 채당 한 1억 5천만 원 지금 기준으로는 그 정도 그 빚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얼마입니까? 거의 뭐 1,000조 원에 가까운 빚을 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왜 그런 거는 같이 발표할 때 안 하고 그냥 공급만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발표 하나하나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 과거에 보면 김대중 정부 때도 500만 원 공급 계획이 있었고 네. 노무현 정부 때도 처음에는 500만 원 공급한다고 했어요. 그거는 일단 우리 속된 말로 지르고 보는 성격이 강한 거니까 거기에 중요도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세계 경제나 이 기저 효과라는 게 이제 크잖아요. 예를 들면 생채기가 크게 났으면 치유하기 위해서 약도 바르지만 몸에 이제 내성을 기르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영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적 그 부동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급 부족은 분명히 맞잖아요. 네. 제가 저번 주에 우리나라 이제 10대 건설사 중에 한 군데를 들어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지 분석을 하고 같이 하는데 그 부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지어놓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라는 말로 단적인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서울에 지금 지을 땅이 없는 상태에서 정비사업도 이제 정비사업을 규제하고 있기 세워놨죠. 때문에 사실상 네. 그러다 보면은 나오면 일단 분양에는 별 걱정이 없는 거죠. 땅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나오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요. 가격을 규제하다 보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곽창석 대표님 의견과 제 의견이 거의 거의 일치하지만 오늘도 일치합니다. 그 추세적인 어떤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 무섭죠. 경제가 많이 무너지겠죠. 이럴 때는 당연히 침체기가 오겠지만 조금 앞을 보면 이게 뭐 계속 이렇게 창고를 해서 전염 확산되게 놔두겠습니까? 백신도 나올 거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 후에 부동산 아주 작은 축의 하나인 경제 생태계의 축의 하나인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추세적인 흐름으로 가는 게 또 정상 궤도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뭐 또 어떤 면에서는 집값이 우리 경제 버팀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기승전 내일 선거 잘하시고요. 투표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어디가 좋다 말다는 우리 시청자님들과 제 취향이니까 서로 존중하기로 하고요. 투표 꼭 하셔갖고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정보, 지식 알려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